황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못 쓰는 몸이 됩니다. 이 말 좀 과장처럼 들리죠? 근데 여기서 황은 단순히 미네랄 하나가 아니라 단백질 안에서 실제로 기능 스위치 역할을 하는 원소예요. 오늘은 황 부족, 단백질 부족이 왜 나올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과장 없이 딱 구조로만 설명할게요. 황이 자연에서 어떻게 순환해서 식물, 동물로 들어오는지도 같이 연결해 볼게요. 먼저 한 가지 정리. 우리 몸의 황은 따로 먹어야만 하는 필수 미네랄처럼 딱 정해진 형태가 아니고 대부분은 단백질 음식 속 아미노산 형태로 들어옵니다. 그 대표가 바로 메티오닌, 시스테인. 이 두 개를 황을 가진 아미노산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단백질을 먹는다는 건 단백질 재료를 넣는 거고, 황은 그 재료를 제대로 접고 연결하고 작동시키는 부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데도 뭔가 결과가 찜찜할 때 단백질 양 문제라기보다 단백질이 몸에서 쓰이는 과정이 삐끗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황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 3개의 키워드로 잡을게요. 케라틴, 콜라겐, 글루타치온. 첫째, 케라틴. 머리카락과 손톱은 케라틴이 핵심이죠. 케라틴은 특히 시스테인이 많고, 시스테인끼리 연결되면 이황화 결합이라는 강력한 다리가 생깁니다. 이 다리가 많을수록 구조가 단단해져요. 그래서 케라틴은 황의 존재감이 정말 큰 단백질이에요. 머리카락 재료만 먹는다고 끝이 아니라 그 재료가 단단히 고정되는 연결 구조가 있어야 하죠. 황이 들어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둘째, 콜라겐. 여기서 조심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콜라겐 자체는 황이 많은 단백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황이 콜라겐을 직접 만든다처럼 말하면 과학적으로 위험해져요. 대신 안전하게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콜라겐은 결합 조직의 뼈대고, 그 주변에는 황산화된 당사슬 성분의 글리코사미노글리칸, 프로테오글리칸이 물과 탄성을 잡아주는 환경을 만듭니다. 즉, 결합 조직은 콜라겐 단독이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포함한 시스템이에요. 황은 그 시스템의 일부에서 등장합니다. 또 콜라겐 합성에는 비타민C 같은 다른 요소도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콜라겐 문제를 황 하나로 단정하면 안 되고, 다만 결합 조직 시스템에서 황이 역할을 하는 파트가 존재한다. 이 정도가 과학적으로 안전한 표현입니다. 셋째, 글루타치온. 이건 황 이야기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의 대표 항산화 물질이고, 구성 성분 중 하나가 바로 시스테인입니다. 즉, 시스테인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글루타치온 합성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병을 고친다가 아니라 몸이 원래 하던 방어 시스템의 재료가 무엇이냐는 관점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황은 어디서 오는데요? 자연에서 황은 황의 순환설퍼 사이클을 타고 돌고 바다, 토, 양, 미생물, 식물, 동물을 거치면서 형태가 바뀝니다. 그 그림에 DMS, DMSO, MSM 같은 글자가 보이죠? 그건 자연계에서 황 화합물이 순환하며 변환되는 흐름을 개념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예요. 결국 황은 식물로 들어가고, 식물은 동물로, 그리고 우리 식탁으로 들어온다는 것. 그래서 기본은 단백질 식품, 특히 황아미노산이 들어있는 식품에서 공급이 됩니다. 그럼 MSM은 뭐냐? MSM은 메틸설포닐메탄이라는 황을 포함한 화합물이고, 황 공급원 중 하나로 이야기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말해야 합니다. MSM이 필수 영양소라고 확정된 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결핍이 널리 퍼져 있다고 단정할 근거도 부족합니다. 대신 일부 연구에서 특정 목적의 관절 불편감 등에 대해 도움 가능성을 탐색한 정도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니까 질병의 치료나 예방으로 단정하는 말은 피해야 합니다. 잊혀진 영양소 MSM 책 내용에 비타민 시대, 황해 시대라는 표현이 있죠. 비타민이 부족해서 생기던 문제들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초 재료가 있을 수 있어요. 황은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의 일부로 들어오고, 단백질이 구조를 잡고 기능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지점이 있으며, 그래서 단백질을 먹는 것만큼이나 그 단백질이 몸에서 제대로 쓰이게 만드는 조건이 중요하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 단백질이 부족한 건지 황아미노산이 부족한 건지 헷갈릴 때의 안전한 체크 포인트를 드릴게요. 진단이 아니라 생활 점검입니다. 첫째, 단백질 양만 보지 말고 구성을 보세요. 단백질은 종류가 다르고 황아미노산 비중도 달라요. 둘째, 극단적 식단을 오래 했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을 줄이거나 특정 식품군을 완전히 빼면 황아미노산 섭취도 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셋째, 보충제는 대체가 아니라 보완입니다. MSM을 선택하든 안 하든 기본 식사에서 단백질 균형이 먼저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안전 문장. 임신 수유 중이거나 만성질환 약을 복용 중이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특정 성분에 민감한 분은 새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몸이 불편해서 보충제를 찾는 경우라면 원인 확인이 먼저예요. 오늘 한 문장으로 마무리할게요. 단백질은 재료고 황아미노산은 그 재료가 단단히 서고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핵심 연결고리다. 그래서 황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먹어도 못 쓰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